안녕하세요. 며칠 전 남편과 헤어져 다시 싱글이 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남자들이 많지만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남자친구나 남편이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마마보이란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결혼 후 신혼생활을 3개월밖에 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우 화가 날 수 있으니 혈압 조절에 유의해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착하고 순진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과 가정평화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저의 호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자기 엄마와의 관계는 정말로 완벽해 보였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사이좋은 마지막 모자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그것이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음을 몰랐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다반사라고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나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것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모두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자꾸 개입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결국 크게 싸웠어요. 가구와 집안 살림을 모두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제 드레스만 고르면 결혼 준비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였어요. 저는 외동이라 같이 봐줄 언니나 여동생이 없어서 저희 엄마와 이모가 함께 가서 봐주신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본인과 함께 가자고 떼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하신 모양이 들려왔죠. 자기야, 이번에 들에서 보러 가기로 한 걸 말인데요. 그거 우리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같이 가면 더 예쁜 드레스를 고를 수도 있고 사돈계리를 만나 안면도 두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고모? 쫙 이어. 드레스는 정말 편하게 엄마랑 이모랑 같이 보고 싶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어머니께서 개입하지 말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우리 대감도 없는 돈 쓰고 시간을 소비하는 게 사실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엄마가 직접 나한테 전화하셔서 너를 예쁜 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보고 싶고 결혼시장에서 정말 예쁘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경 써 주신 거라 생각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너무 서운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편한 사람 한두 명과 함께 가면 툴에 쓰고 룸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야. 어머니가 신랑 아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었어. 그럼 장모님이 라이몬님과 만난다는 거지? 그럼 네가 직접 전화드려야 해. 난 엄마한테 미안했어라도 전화 못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네가 말씀드려야 돼. 그러다가 예비 며느리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면 세상 어떤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겠지. 구남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함께 가도록 해요. 너만 생각을 바꾸면 모두 함께 평화롭게 될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요? 다음을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해요. 나랑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가자고 먼저 준비한 우리 엄마를 임신을 생각하며 예비 시어머니가 같이 드레스를 보러 간다면 우리 엄마나 이모가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네가 우리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으로 너에게 좋은 길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맞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면 돼요. 너도 신경 끌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후 진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주지 않았어요. 언제 드레스를 보러 가는지 주도 물론 내가 결론대로 편하게 말 안 해서 계획대로 할 것이에요. 엄마랑 이모와 함께 드레스를 보러 다니면서 입어보고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해 놓은 드레스를 남편에게 사진으로 보내줬고 직접 입은 모습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보내드렸어요. 사과도 하고 분위기를 좀 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낸 사진과 영상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네 사진 봤어?
동영상은 이모가 내가 드레스를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찍어줘서 결혼식에 걸맞게 입으려고 했어. 아, 또 진짜. 결국 3명이 함께 드레스를 보러 간 거였어. 우리 엄마에게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말했잖아. 드레스를 편한 사람과 함께 보러 가고 싶다고 했어. 그거는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런 경우 3일 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말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 편의를 위해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노이기로 한 식구들인데 벌써 시장이랑 친정을 구분하고 있잖아. 드레스 보러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너 결혼식 때 신을 양봉이라는 구두를 우리 아빠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볼 준비를 해준다면 좋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거랑 이거랑 다른 점을 울렁대는 법이 없어. 정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말고 달라 해. 모두 똑같은 거야. 너도. 우리 부모님이랑 하루 전에 만나게 될 자신이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 또는 못할 것 같으면서 나에게 강요하지 마. 사과를 하려고 보낸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겼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약 5일 동안 서로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 않았어. 제가 잘못했나요? 틀린 말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할 말이 없어서 말이 막힌 것 같아.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나오길 기다렸어. 남자친구가 슬금슬금 먼저 연락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잖아요. 유저, 화는 그만 내려놓아요. 이런 일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싸우게 해서 미안해. 말을 듣고 충분히 싸울 일이었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니 나한테 너무 서운했던 거 알았어. 아니야, 분명해.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아직 결혼 전이라는 게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해. 쉽지 않더라. 내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 종말을 위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봐. 그래, 이번 일은 나를 상처주게 잘못한 거야? 용서는 해주겠지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에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나도 내게 화내서 미안해. 알겠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더 기분 좋게 지내자.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치고 싶지 않아. 알겠어요. 내가 노력할게요. 우리 사랑의 유정아, 저희 둘은 이렇게 화해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행 중에도 시끄럽게 간섭하는 어머님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아들, 태국에 잘 도착했는지 날씨는 어때? 즐겁게 놀고 있나? 여행이 정말 좋아 보여요. 건물들도 예쁘고 강조할 만한 점이 많아 보여요. 너 정말 잘 선택했어? 정말 부러워. 너무 좋겠다. 엄마도 언제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아들이 데리고 여행시켜주면 말이죠.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내가 엄마랑 아빠를 모시고 해외로 가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정말 기대돼. 말을 들어만도 좋아. 아, 그리고 택시 진도 좀 찍어서 보내줄게요. 영상통화는 자주 해야 한다. 엄마를 기다릴게. 사랑의 아나를 해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엄마, 진짜 맛있게 해주세요. 정말 중학생 아이를 수학여행에 보냈어. 노은 엄마처럼 남편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했고 한 번 전화를 받으면 기본 30분에서 1시간이나 통화를 했어. 물론 신혼여행에 간 아들이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연락하고 추운 마음은 이해해 주어야겠지만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와 남편인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계속 망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까지 왔으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 싶습니다.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초기 줌바. 사람들이 배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교육의 나이에 보이시는데 힘이 장사. 야, 잠깐만 너 사진 좀 찍어줘.
처짐을 많이 찍었는데 뭘 자꾸 치고 있어? 당신도 연중 즐겨 했죠. 엄마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달려야 해. 조금만 더 찍고 갈게.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서 쉴게. 자, 키야. 우리 신혼 야옹분이 수학여행 온 거야? 아니고 하루 중에 핸드폰을 붙들고 과. 어머니 안 통하는 검은 여기까지 돈을 들여 왔는데 왜 왔어? 거기 쪽을 왜 눈길을 돌리세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셔서 사진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요. 태국에 온 지 3일 됐는데 아직도 틈만 나면 전화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너도 너희 부모님 앉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아무리 결혼했다고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 너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쏘이 아니다. 말을 말자. 나는 좋다 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넌 여기서 사진을 찍지 어머니랑 전화를 하든 마음대로 해줘. 유유와 함께 잠까지 언제든지. 전 길로 너무 화가 나서 호텔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꼼짝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쫓아와서 미안하다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고 신혼여행까지 와서 왜 싸워야 하는지 억울하고 시간이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로부터 오는 전화는 하루에 한 통만 받을 것이며 사진도 보내지 않겠다는 두 가지를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게 되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잘 지켜준 덕분에 마침내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들면서 어머니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긴 했지만 그 정도는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상하던 대로 어머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투정을 부리셨어요. 너희들 아무리 서로 싸우고 못해도 어른한테 전화를 무시하면 안 돼. 이들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나를 몰라라 하는 건 시댁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알겠어. 음악이 나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져서 조용히 입을 다무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대답하지 않으셔서 어딘가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마리 더 사시고 싶은지 말씀하신 뒤 앞으로 잘 이루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정타를 날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없고 예의 없는 아이 같은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니들을 따라다니며 이상한 애교를 부리다가 그 상황이 기분 좋지 않았다고 나와 대상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웃음으로 물든 얼굴이 풍기며 저와 시아버지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셔먼의 광기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구비한 신혼집에 들어가 즐겁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고지 못한 채로 갑자기 공연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을 다시 갈고 닮기 시작하셨습니다. 불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없기도 하고 그냥 간직해두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밥을 해먹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찬을 챙겨왔다고 하며 집에 들어왔지만 과도한 친절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려서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고 내가 일을 그만둔다면 확실히 사회에서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쉽사리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왜 이렇게 계속 집에 오세요? 나도 일 끝나고 오면 좀 쉬고 싶어.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집에 오면 엄마가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오시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주어야지.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나쁜지 같아요? 반찬을 주시는 것에는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이거나 제 옷을 마음대로 손대시는 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시죠? 엄마가 뭔가 손대시면 얼마나 손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국어 집안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후도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스스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더 진정한 것은요. 결혼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엄마처럼 아들과 며느리를 잘 챙기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제가 감사하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문제야. 당신도 생각해봐.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와 아빠가 매일 같이 거실에 앉아 있다면 마냥 반갑기만 할 것 같아. 또 그 놈의 입장을 바꾸어서 말해봐. 당신, 잘났다어. 저무려 먹어. 집에 오는데 불편하다면 직접 말씀드려야 알겠어. 왜 항상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어머니와 나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길 원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중간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부분들은 당신이 해줘야. 그래야 어머니와 나의 사이가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거야? 다른 며느리들은 너처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불편하게 느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력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 문제로 싸웠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얼마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지쳐가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머니가 편하게 오시는 것을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권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의 호의와 배려가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브레이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며 대접해 주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언제든지 오셨는지도 모르게 다음날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이야. 꼭 어머니 취급 시간에 조이 집에 왜 오시겠어요? 뭘 그렇게 놀라서 그렇게는 입니꼬요? 너희들 서로 맞벌이를 칭찬 겸 먹기도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해주려고 왔지, 어머니. 다음부터는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는 원래 아침에 잘 안 먹어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침도 먹이고 보낸다고. 또 대쪽 요론하고 집에서 무엇을 하니? 기본적인 밥도 잘 못 챙겨주면서 어머니, 그건 남편이 잘 안 먹으니까 제가 안 챙기는 거예요. 먹고 가겠다고 하면 제가 잘 일어나서요.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불쑥 나타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버님께 아침 챙겨드려야죠. 그놈의 영감탱이는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우리 소중한 아들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소중한 아들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새벽부터 오셔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밥을 먹인다고 바로 죽지는 않아요. 너도 얼른 씻고 오면 앉아. 제 말은 듣지 않고 몇 번이나 부탁해도 모르는 척 하시거든요. 남편은 아침부터 자신의 엄마를 볼 수 있어 기뻐하는지 활짝 미소 짓고 밥 2그릇이나 처먹고 꼭 내일도 와서 도와달라는 말까지 계속합니다. 내뱉은 후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아침상을 차렸고 생생한 생색은 죄다 내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이번 일의 욕구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너는 참 눈치도 없어. 쉬어만가. 그렇게 아침상을 차렸는데 넌 어쩜 식사를 대접할지도 생각을 안 해? 하더라도 속이 터져서 직접 왔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시고 식당에 한번 가려고 했어요. 이제 아침상을 차려줄 필요 없어. 제가 할게요. 맞벌이 하느라 힘들다고 말하더니 그런 마음으로 열이나 제대로 하겠어. 난 우리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큰덧없이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저녁으로 뭐 먹을까요? 아, 네, 남편이 들어오면 괜찮은 일식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저녁을 먹어요, 어머니.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던 만큼 그동안 아침상을 차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 표현으로 밥을 사드렸어요. 하지만 밥을 다 먹고 서로 집으로 헤어지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네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다시 밥을 준비해야 하니까 여기서 그냥 잠들고 편하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면 어떨까요? 구로 어머니와 함께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택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야겠죠? 왜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러면 아침에 준비하는 고생이 덜했을 텐데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러 가지 말고 집에서 나랑 같이 자자.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어요. 자야겠다.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같이 앉은지라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네요. 둘은 정말 드라마를 보며 신나하면서 편의점에서 간식을 산다고 해요. 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파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안하게 바로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차려진 밥상을 보니요. 엊그제 먹고 남은 찌개를 데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셨는데 그러고는 자기가 피곤하다며 알아서 먹고 발에 고주무셨어요. 여보, 아침에는 이렇게 먹을 거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하셔야 해요. 너 먹어 오주 피곤 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차려주신 거지만 이 정도면 모토라닌 진수성찬을 차려주셔도 이것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논저 조묵어 그렇게 만날 불만이에요. 브로 엄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서로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아침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매번 핑계로 집에서 자겠다고 하는 건 어느 나라 전통인가요? 그럼 보호 터저 9,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산집 비밀번호를 바꿀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 더 이상 아침에 오지 마세요. 당신이 이번에도 내 말을 무시하면 나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있으라고 할 거예요. 또 진짜 이렇게까지 하겠나요? 꼭 그렇게 친정 식구들 이 뭐가 쓴다. 이겨 무가의 속에 시원한 여고 커봐. 너도 그렇게 싫어하는 걸 왜 나한테 항상 강요하냐고. 넌 우리 친정 식구들 말만 나와도 칠색, 탈색하면서 실제로 너와 너희 어머니에게 당하고 살면서 나한테 왜 항상 이해하라고 난리야 이기정이. 새끼야. 그래. 알겠어. 비건 바꾸고 엄마한테 아침마다 오는 것을 막으면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더 진짜 사람 피곤하고 즐기는 거 알지? 그건 내 달 말이야. 내가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게 된다는 것은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와도 난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처신 잘해.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보자. 남편은 기가 조금 꺾인 듯 보였고 이야기를 잘한 모양인지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아침을 차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막혔던 숨이 쉬어주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남편하고는 냉전 중이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준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제야 진짜로 내 집에서 사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상덕도 하고 오나 해주고 남편하고도 자연스럽게 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닭볶음탕 싸 많이 먹어. 모욕 업적이 외구를 평소에 당신 없잖아.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당신한테도 조금 푼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는 상냥하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래. 나도 9년간 미안해. 너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서 우리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입이 우리 관계를 방해하거나 해치듯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욱 커져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일로 힘들어서 월차를 내고 평일에 휴가를 내기도 했어요. 놀러 다니거나 약속 잡는 것 없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 음악을 들으며 1시간 정도 반신욕을 즐겼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몸을 가리려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야,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귀가 아파서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 격인데 어떻게 바랄라고 예로 가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모르시머요? 하면서 들어오는 노래 아이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부끄럼을 갖고 빨리 온 것 같아서 여자가 태어나면서 옷을 훌렁포용 모양으로 돌아다니며 참펴서 지프게 당황한 채로 후드를 입고 나온 나는 결국 참다 못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뜻밖의 찾아오지 마세요. 코 보세요. 이미 서로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현관 비밀번호도 사실 어머니 때문에 바꿨는데요.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 집에서 모든 것이 2인자 3개 가해지는 건 무슨 소린가요? 여기 이 아파트는 제가 돈을 모아 반씩 얻은 것이에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부모님, 친구들까지 마음대로 데려온 적은 없어요. 어머니는 너무 자주 오셔서 솔직히 불편해요. 거의 없는데 여기서 마저도 가족으로 데리고 오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눈물이 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라고 어떤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걸까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셔도 아무런 감정이 없으시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누가 대낮에 그렇게 환한 벚꽃을 내뿜나요? 여자로서 마리아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 남을 보호해야죠. 아직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허락 없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급이 나온 김에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남편과 독여우 사이 좋아진 건데 오늘 일 때문에 다시 싸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로 싸우고 나면 우리 아들은 과연 누굴 편들까요? 우리 아들은 나 없이 못 살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편하고 끝장을 보려고 해요. 끝장을 보면 딴 곳에 가려나요?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새어 마중간에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너 비자 아주 간다고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과연 누구 편을 들 건지 보자. 그리고 넌 말만 그런 줄 알지요. 실제로는 우리 아들과 칼라 없이도 설경대전 게 없느냐.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요. 이만 나가주세요. 어머니하고 또 더 이상 말 쏟기 싫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어휘로 말해보자면 내 팔자야. 그날 저녁에 진짜로 단판을 지으려고 남편과 속을 터뜨리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은 내게 대답을 하지 않으려 하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말없이 지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저하고 싸운 후 바로 남편과 전화할 일이라고 일러 연락을 취했어요. 물론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받지 않았지만 매우 얄팍하고 어머니의 말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정말이지 유치하고 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이 말한 대로 엄마가 이제 아침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거든.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미쳤어. 그래. 아침에 안 오시는 것 좋다는 거야?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나서 다시 엄마한테 알려주고 만 보아로 바꾸니 내가 왜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는지 모르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나를 당혹하게 하려는 건가? 그럼 엄마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는데 나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현관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려고 말해. 우리가 나가 있거나 주말에든.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없을 때도 오셔야 하는데. 엄마가 아들 집에 오고 싶을 수도 있지. 결혼해서 쓰면서 그거 또 하나 이해 못해줘. 결혼했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아들 생각만 하느라 같이 사는 며느리는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목욕하고 나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를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같은 여자니까 상관없잖아. 외롭게 사람이 보수적이야? 아무튼 오늘 우리 엄마한테 심하게 말한 거야. 당장 사과하라고. 또 생각 좀 하고 말해. 지금 이렇게 하면 나랑 그 사이 멀어질 줄 알아? 상황에서 너희 엄마 편을 들고 심리를 이해해줘야 했지만 마마보이인 줄은 진짜로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뭐, 마마보이? 그래, 너처럼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졌는데 불만이나 늘어난다는 게 훨씬 좋지. 불안함이 아마 보여. 그럼 어쩔 건데? 뭐, 나랑 헤어지라도 하려고 못할 것도 없지? 우리 어차피 아직 혼인을 한 것도 아니잖아. 법적으로 헤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진짜 될까 더 여당주 이러려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말은 똑바로 해. 후에 네가 그 잘난 아들로 더 타고 싶다고 주말에도 있어 시작이 붙어있는 바람에 못한 거잖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되었네. 그럼 이제 선택해. 물손 특허심 너. 계속 이렇게 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고 마마보이로 살 거면 당장 이혼하고. 지금이라도 어머니랑 지키고건 지켜가면서 나랑 잘 되고 싶으면 당장 사과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시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도전하고. 알겠어. 난 죽어도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못해. 자식 집에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는 인생 설거진 난 차라리 너랑 헤어지고서라도 우리 엄마 챙겨야 되겠어. 와, 진짜 역세 책의 길이 남을 효자가 바로 여기 있네. 그래, 눈물겨운 모자 애정 잘 봤다. 너는 앞으로 평생 결혼하지 말고 네 엄마 모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다른 여자 삶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군영에서 내게 좀 위해주면서 살아가야지. 엄마가 우리에게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돈을 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차라리 용돈을 받고 2층 집에서 쉬고 싶어. 용돈을 주자고 해서 집에 와서 사람 피해주게 하지 말라. 알았어. 그럼 우리 집을 다시 번화시키자. 괜찮아. 내가 증시에 네 옷을 바꾸면 다시 가서 네 엄마에게 말하러 가겠어. 나 정말 그동안 우선했어. 리엄한테 효도할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던 거면 잘못됐을 거야. 나는 그런 식으로 효도할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뭐, 님에게 잘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부모님을 위한 예의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누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우리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은 지켜달라는 말이잖아. 생각해봐. 형식이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집을 들락날락 거리게 하고 신규하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말이나 되냐? 게다가 결혼까지 한 아들인데 그만. 알겠어. 네가 참지 못하겠다면 우리 서로는 안 돼? 맞는 거죠. 차를 고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이용할게요. 그래, 바라던 바다에 가고 싶다면 당장 이 집을 나가거나 내가 더 많이 내야지. 이 집에 내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끌어다 줄게. 너한텐 물론 편한 주소지로 만들어 줄 거야. 위험한 걸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줄 테니까. 내일이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겠어. 그렇게 우리는 225일을 살았는데 사실상 3개월 정도 같이 산 것 같아. 라운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서류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편하게 돈을 보내주고 끝이 났어. 우리 부모님께 지금까지 신경 써왔던 것들을 퍼렌서 시즈. 일들을 이야기해 주자 팔짝팔짝 뛰면서 흥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미친 시어머니가 다이니 하면서요. 우리 아빠는 당장 가서 제 전 남편을 반쯤 죽여놓고 싶어라 하셨지만 엄마가 옆에서 말리졌기 때문에 큰 사태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마보이 전 남편과 함께하니 집에서 저도 나가고 싶었지만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널 진짜로 칼나섰냐?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갑자기 쫓아내면 어쩌자는 거야? 도와주신다면 단약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아들이 죽더라도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며 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차라리 잘 됐어. 너처럼 며느리가 있는 탓으로 우리 사이에 칼이 들어갔었으니까요. 미련한 여자라고 낮게 보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남녀 사이가 아니라 욕하지 말고요.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아들을 계속 키우지 마시고 30살이지만 아직도 저녁에 기르는 건 사라지세요. 이런 소리가 어른에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제발 제정신으로 살아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들이 평생 어울릴 생각이면 결혼을 시키지 마시고 그냥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아들 옆에 머물러 키우세요. 그 여자의 인생까지 망가뜨리지 마세요. 지금 말 다 하셨나요? 이길 수 있는 걸 알아요? 남의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당신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자들 다 달아날 거예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그 부정적인 태도부터 고치세요. 죽기 전에 후회할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까지 한다면 나랑 한번 해보자고요. 시끄러워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짧지만 힘든 결혼 생활은 끝냈습니다. 정말 아직 생각해도 엄청나네요. 사람들이 왜 그러죠?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우연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우영. 네 엄마가 그렇게 좋다면 연애든 고무든 결혼이든 2번 다시 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와 함께 살 여자가 불쌍하니까. 그리고 널 마마보이로 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 중 누가 아들을 독립심 없이 키우려고 하나요? 너도 제발 깨어나고 내 어머니의 마음을 헝클어 놓고 천천히 가야 해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내 말 잘 들어두세요.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분들께 돌을 내려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우리 아내들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아내들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결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정효도를 함께하고 싶다면 당신들도 아내의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고 그러면 말해주세요. 여자들의 입장과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부모님의 가족들만 우선시하는 것은 아내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학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